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9일입니다. 회사 마지막 날이 3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남았어요. 지금 심정, 제가 옛날에 그 군에서 전역할 때 그 심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 사회에 이제 나갈 거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고, 아무튼 뭐 복잡 미묘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생각을 해왔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그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캠핑카를 싸게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유럽에서 싸게 캠핑카를 렌트하는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여기 영상에서.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 설명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기 스케줄을 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플렉서블한 그 시간을 가지신 분들한테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매뉴얼 차를, 수동 기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렌트카가 수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운전을 못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로는 그 영어가 아주 기본 영어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웹사이트는 한글 버전이 없어요. 영어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좀 도전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분이 이걸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캠핑카가 좀 커요. 보통 우리 한국의 솔라티 정도 되거든요. 솔라티 이상 되거나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운전 경험이 없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수동 그 스틱 차를 몰면서 시스템이 다른 그쪽에서도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안 그러시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럽에서 캠핑카 여행하는 이게 거의 모든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 그리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신 분이 이 프로그램 신청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렌트카 입장에서 왜 이 차를 싸게 렌트를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 큰 나라에서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1 캠퍼 밴이라고 그래요. $1 캠퍼 밴. 이게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 캠핑카를 렌트해요. 그죠? 보통 이제 그 차 렌트를 하면 빌린 곳에 다시 리턴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차를 스페인에서 빌려가지고 독일에서 반납을 해요. 그죠? 그럼 원래 이 차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차가 독일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를 다시 스페인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직원을 이쪽으로 독일로 보내가지고 이 직원이 이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다시 스페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스페인 가지고 운전을 해 오려고 그러면 그 기름값도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도 들어가죠.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다 이 렌트카 회사에 불리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스페인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캠핑카 여행을 즐기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싸게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렌트카를 싸게 주는 거예요. 대신 이 차를 빌리는 이 사람에게 비용적으로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 이익을 줘야죠.
왜냐 그러면 스페인에서 독일까지 만약에 3일 걸린다. 그럼 3일 만에 가지고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3일이나 4일 정도 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스페인까지 3일이 아니라 6일이나 7일 내로 갖다 주세요. 그렇게 싸게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 렌트 차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신청을 하고 가서 이제 그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비용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미국의 원달러 캠퍼 밴이라고 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원달러 캠퍼 밴을 치고 엔터를 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relocation from 하루에 1불, 그다음 뭐 원달러 캠퍼 밴 relocation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아요. 저희들은 이제 유럽의 어떤 유럽에서의 싼 그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들도 많을 건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indiecampers.com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이 딜을 클릭을 하면 뭐 이런 것이 나와요. 북미가 있고 유럽이 있고 호주, 오세아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럽에 관심이 있잖아요. 유럽에 들어오면 여기 choose where to start.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을 하는지,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choose where to finish. 어디서, 반납을 할 건지. 저희는 그러니까 독일 뮤닉에서 빌리고 싶어요. 이걸 딱 누르면 뮤닉에서 출발하는 여러 차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뮤닉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차, 뮤닉에서 마드리드 가는 차, 뭐 베니스 가는 차, 뭐 세비에 가는 차, 뭐 여러 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드리드 가고 싶어요. 마드리드. 이 뮤닉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마드리드에 반납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많아요. 3월 29일, 4월 9일, 4월 11일, 12일, 16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시간을 여유롭게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29일 날 가는 거 봅시다. 3월 29일 날 뮤닉에서 마드리드 가야 되는 차는 이 차네요. 아틀라스라는 차. 아틀라스. 이게 5인승입니다. 여기 뭐 5인승이고 토일럿도 있고 샤워도 가능하고 그런데 매뉴얼이에요. 그죠? 하루 1유로인데 10 나이트 그러니까 이제 10유로가 되겠죠. 10유로. 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컨티뉴 눌러볼게요. 여기를 눌러보면 뭐 넥스트가 있고 뮤닉 몇 시에 픽업을 할 거냐 뭐 1시 30분에 픽업을 한다. 그리고 언제 반납을 할 거냐 뭐 1시 30분 이전에 반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1시에 반납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 프리미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이직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로드사이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 디포짓이 있는데 리펀드 되는 거지만은 뭐 2,000유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2,500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뭐 여러 가지 그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도 되고 시큐리티 디포짓을 500유로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차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것도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 엑스트라를 보면 여기 베딩 킷이 그 베개하고 그런 것들 베개 2개 그 다음에 뭐 블랭킷 이런 것들 담요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애프터 클리닝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하고 체어, 그 다음 케미컬, 그러니까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 베이직 엑스트라를 하고 뭐 하나만 하는 걸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스 실린더나 뭐 베딩 킷 하나 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필요 없고.
다음 next. 여기에 보면 unlimited 킬로미터가 있어요. 이거 보통 그 유럽에서 렌트카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0km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unlimited 킬로미터 이걸 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빌리는 차는 unlimited 킬로미터, 뭐 비용, 추가 비용 없이. 그래서 이건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총 얼마냐? 586유로입니다. 586유로. 그죠? 이걸 10일 빌리는데 586유로. 그러니까 하루에 56유로, 58유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렌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빌렸을 때는 얼마냐? 한번 가봅시다. 캠퍼밴 여기 렌틀 여기 가면, 예, 유럽이 젊은이 여기 있죠. 이거 draw off the vehicle different city. 다른 데 이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는 뮤닉에서 하는 거야. 뮤닉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드리드. 그죠? 마드리드에 반납할 거예요. 그죠? 언제? 3월 29일 날 빌려가지고 4월 8일 날, 4월 7일 날 반납할 겁니다.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본 게 아틀라스잖아요. 아틀라스, 그죠? 이는 하루에 원나잇에 80유로인데, 근데 더 들어가면 훨씬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컨티뉴를 하면 넥스트 하고 픽업은 1시 반에 하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반납은 1시라고 그랬잖아요.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했죠. 아까 프리미엄으로 하고 이거 하나 하고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원나잇에 100km는 공짜예요. 근데 원나잇에 200km 운전할 수 있는 이거는 20유로를 더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unlimited 킬로미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next, 우리 똑같이 애플 또 애플 비교를 해야 되니까 next 합시다. 그럼 얼마냐? 2222유로입니다. 2222유로. 아까 얼마였죠? 586유로예요. 그러니까 4배 차이 납니다. 4배.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싸게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시는 분들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싸게 렌트를 해서 유럽을 이렇게 렌트카로 여행할 수 있다. 그러면 좋죠. 그죠?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할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빌려가지고 스페인으로 그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빌려가지고 그 드레스덴 통해서 체코로 갔다가 체코에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이런 일정으로 갖다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수동 운전을 했지만은 100%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동 운전을 일주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연수만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차를 몰고 운전하는 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위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안 할 생각이에요. 안 하고, 그냥 이번에는 이제 차 리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캠핑도 하면서 유럽을 돌 생각입니다. 그 리스는 물론 이제 오토 차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오토 SUV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된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캠퍼밴, 캠핑카, 이거는 아마 이번에는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정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유럽 캠핑카 여행, 한번 해보세요. 수동 운전 가능하신 분은. 아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 쌓으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